네, 세 권을 동시에 한번 띄워볼게요. 이 셋 음, 다 이제 좀 어르신들의 이야기인 셈인데, 표지만 딱 봐도 엄마들의 삶이 참 어떻게 느껴지나 모르겠어요. 병옥은 충청도 산골에서 태어났대요.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어. 보통 이렇게 디테일하면 이거는 실화란 얘기예요. 그죠? 어, 그래요? 몸이 작고 약했지만 악바리 같아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았어요. 그런데 경옥이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 있잖아요. 이 음. 장면에서 뭐 떠오르는 인물 없어요. 장승업. 장순원 맞다. 항상 떠오르는구나. 예. 여자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 혹시 모르죠? 근데 몰라요. 여기 네. 네, 이런 분이 있었어요. 이렇게 을밀대라는 곳에 올라가신 일제강점기 때 고무신 공장에 다녔던 채공녀라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 왜 채공녀로 불리느냐? 이름은 강주룡이에요. 근데 이 당시 첫 우리나라의 고공 농성 을밀대 아, 2호국에 올라간 건데도 이때 이제 첫 고공 농성을 하신 거고 하루인가 올라갈 때 내려와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. 왜 여자들만 월급 조금 주냐? 네. 어, 이제 그런 거 해서 이분에 대한 책을 쓴 게 있어요. 네. 채공녀 강주룡. 아, 이 책이 그 네, 네. 내용이요? 한겨레 문학상 수상작이고요. 박사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,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 이 책과 이 사진이 동시에 떠올라서 꼭, 그러니까 다들 몸집, 이 여자도 몸집 작으시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악바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, 그 당시, 어쨌든 우리나라 첫 보공농성의 주인공이신 겁니다. 네. 어, 여자의 삶은 일제강점기는 더더욱 힘들었으니까, 그죠? 어쨌든 우리 경옥에게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. 그것도 시골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. 그러면 우리 뭐 하죠? 하고 싶은 게 많으면? 사출? 네, 상경이라는 걸 합니다. 상경. 상경. 상경을 해서 어디에 왔어요? 여기 어디야? 버스 서울역. 예, 서울역이 옛날 서울역, 옛날 서울역. 옛날 네. 서울. 예, 옛날 서울역. 지금은 옆에 이제 신식으로 지어져 있는데, 옛날 이 서울역에 왔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따리 들고 나타났다. 이러면 이제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, 일자리 어디 뭐 진짜 가면 안 되는 데서부터 공장까지 전부 다 어디든지 꼬셔갖고 데리고 가려고 하겠죠. 이제 이 당시에 안내양이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잖아요. 네, 이 직업도 이 그림 속에서 너무 잘 드러나고 지금 막 손님을 미어 터지게 받아갖고 푸시하는 저는 이 장면에서 경옥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먼저 보이는 거 안내양이. 음. 예.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공농성하면 여자분 중에서는 김진숙이라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그 한진중공업 다니시기 전에 이걸 했었대요. 네, 안내양을 했었는데 새벽 2시까지 버스를 거기 안내양을 하고 새벽 2시부터 버스를 또 청소를 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또 출근을 했대. 그게 가능해요, 삶이? 그게?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한테 평생이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.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그러게 말해요. 그죠? 서울에 올라오던 애 나이는 꽃 같은 19이었어. 돈도 많이 벌고 멋지게 살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어.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보면 그림이 뭘로 그린 것 같아요? 정답, 오일 파스텔. 느낌 나죠? 그쵸? 오일 파스텔이죠, 제가 봐도 이거. 오일 파스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런 장면은 애들도 보면 그릴 수 있겠다. 그런데 음. 되게 그런 느낌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. 네, 오일 파스텔로 요새 좀 그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정감이 있으면서도 디테일도 잘 살고, 네, 그렇게 보였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? 버스 안내양은 안 했고, 경옥은, 예, 공장에서 이걸 했어요. 음. 그야말로 창신동 미싱사. 예,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서울 끝동네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림을 시작했어요. 아들이 태어나고 뒤이어 또 아들을 낳았어요. 한참 건축을 많이 하던 때라 미장의 일이 많았는데 여기서 살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니 미장의 일이 많은 게 미싱일한 이분하고 무슨 상관이야? 이런 생각이 들죠. 미장의 일은 미싱이라고 다른 거잖아요.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아주 신나는 날들이었지. 이땐 돈을 좀 벌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책의 작가인 분이 짝으로 만든 책이 있어요. 요런 책입니다. 미장이. 오, 네. 그래서 이 책은 이명환 작가가 경옥이란 책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엄마에 대한 책이라면 미장이는 아버지에 대한 책이에요.
와. 예, 그래서 이명환 작가의 이 두 권을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미장이 책에 잠깐 안을 들여다보면, 거기 한 줄만 보면, 아빠는 전국을 돌며 일을 한다라고 위에서 이렇게 그림책을 보듯이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런데 이 위에서 본 그림 자체가 뭘로 보여요? 미장이 타일 붙인 것 같죠?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데, 나중에 되면 아빠도 일하기가 참 일감이 없어져 가고 막 이렇게 돼요.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작가가 그린 자기 엄마의 앨범 속에 있던 모습들을 순서대로 그린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한때 꿈 많은 소녀였고, 머리 파마도 하고 멋도 낼 줄 알았고, 저렇게 나팔바지에 스카프 메고 빨간 자켓 입으면서 저렇게 한때 좀 논다 하는 모습도 가질 수 있었는데, 나중에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남편 일이 잘 안 되니까 또 고생을 더 많이 하시다가, 그래도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되시고 이렇게 됩니다. 뒷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이 책을 도서실에서든 아니면 구입을 해서든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. 아, 참,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엄마가 살림을 차린 게 서울 끝자락에서 차렸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제 이명환 작가님도 신혼을 엄마 닮은 여자를 만나서 창신동에다 차렸다 그래서, 아, 엄마가 살던 곳을 다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가 하는 그 뭔가 이렇게 수미상관되는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, 아, 한 7, 80년대 우리나라 여자들의 삶,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, 우리 엄마들은 또 무슨 삶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, 또 우리 엄마의 앨범 속에는 어떤 앨범 사진들이 들어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게 되는 그런 책인데, 생강은 어머님하고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럴 때마다 엄마의 새로운 면 많이 보세요. 네, 많이 봅니다. 이게 엄마는 어떤 꿈이 있으셨대요? 공부가 싫으셨다 그러던데요. 근데 이제 지금 네, 어머님 말투나 이런 거 지금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지금은 뭐 누구보다도 개그우먼을 하셨어도 잘 하셨을 것 같은. 네. 네. 그리고 제 또, 마음은 이게, 어머님한테 이런, 네. 아니,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한 게, 음, 할머니들은 막 그런 거 하면 저는 막 연기를, 신경 안 쓸 것 같거든요, 카메라를. 음, 근데 저희 어머니는 카메라를 들이대면 그렇게 음. 연기를 하시더라고요, 카메라 앞에서. 근데 다 그런 것 같아요. 화가 이렇게 나도, 화가 응. 머리 꼭대기까지 나도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해. 대망은 어머님이 어떤 꿈이 있거나 엄마한테 기억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있어요? 저희 어머니는 거의 수도승이에요, 수도승. 됐나? 모진 세월을 사시면서 도 닦으시는 느낌이 있어요. 옆에서 보고. 그래서 제가 딴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. 존 스미스는? 대마왕님 어머님이 수도승이었으면,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양치기. 제가 저기 멀리까지 가 있어도 음, 그냥 늑대만 없으면 놔두셨어요. 아, 네. 광목형 양치기였구나. 그렇죠. 그래서 너무 고맙죠, 저는. 우리 엄마는 성격은 뭐 저랑 거의 비슷하고, 네. 얼마 전에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. 선생님들하고 모임을 막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제법 우울한 일들이 많은 삶이 그 전에 학교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맨날 웃냐 그래서, 그럼 울어? 막 이러다가 집에 혹시 뭐 좀 우울증 같은 건 없냐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,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울증이 있어서 봤는지 전화해 볼게. 그러고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엄마 우울증이 뭔 줄 알아 했더니, 뭐 기분이 막 다운돼, 뭐 안 좋아, 안 좋은 거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래갖고 뭐 아마 그런 걸걸. 몰라, 내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러더라고. 그러더니 뭐 내가 볼 때 너가 언니도 없는 것 같고 니도 없는 것 같아, 우리 집안에 없는갑다 이러고 끊었어 그냥 바로. 그래서 우리 집은 우울증이 없는 집안인 걸로 우리끼리 퉁치고 말았는데 진짜 그런지. 그래서 돌아보면 진짜 우리 엄마들은 자신의 꿈을 많이 못 키우고 살았을 텐데, 닥터 차정숙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엄마들에게 어떤 꿈이 있었는지 이 책과 함께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 책은 아까 막두라는 책을 내가 소개를 했었잖아요.